시전 투자가 어려울 땐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시장이 다시 한번 전쟁보다는 매크로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 긴축 위험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중국과 관련해서 반도체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다시 하락 장세로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장님. 그렇습니다. 뭐 하루하루 호재와 악재가 어우러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도 1% 넘게 급락을 했다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3대 시장이 모두 하락을 다우만 약 강보합이긴 했지만 네. 하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대비 높게 끝나면서 양봉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나름대로 상방을 만들려고 붙들어 놓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약한 이런 또 차별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장세이니만큼 서동구의 투코스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공략주 리뷰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분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수만 잘 한다면 이 기간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서 종목을 드릴 때 네. 저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급락했거나 또는 저점에서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도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지난 10월 10일 날 말씀드렸던 피런티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오히려 말이죠. 1차 목표가를 가볍게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네. 급등락이 연출되는 과정 속에서도 제시해드렸었던 31,500원을 중심으로 뭐 한 2, 3% 정도의 어떤 장중 조정 말고는 크게 흔들림 없이 연출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2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따 두 번째 목표가는 어떻게 높여 잡을지 궁금한데요.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종목에 대한 리뷰도 오늘 강의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소장님과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하셔서 장중의 전략들이라던가 공략주와 관련된 추가 질문들 편하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매직 솔루션 7일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공부가 어렵긴 하지만 매직 솔루션과 함께 보다 편한 차트 공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10월 18일 서동구의 투코스 출발합니다. 어제 보여줬던 반가운 반등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강보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확실히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이 우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올라졌던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어제 오르지 못했던 친구들이 또 오늘 오른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떨까요? 한마디로 최근 시장의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지만 기대와 우려의 공방전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시장이 묘한 게요. 어떤 면에서는 급격한 악재 속에서 하방을 못 잡고 하락하는 것 같지만 다음 날에는 또 갭상승이 연출돼요. 그리고 또 다음 날에는 또 갭하락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갭상승이 연출되더라도 더 치고 나가지를 또 못합니다. 뭐 일부 물론 테마주들, 뭐 상한가 나오는 소위 시총 아주 적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 어떤 의미 있는 그 섹터라든가 종목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또 이런 반도체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 긴축을 다시 또 강화시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급락하는 것 같지만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더 추가 하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2,400 그리고 800이 쉽게 안 무너지면서 저점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한 양상들이 연출이 되면서 그래도 뭔가 기대해 볼 만한 또 그래도 지금은 전쟁이 진짜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 모르겠어라는 우려가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 중심 잡고 대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동구의 투코스 우리 이은주 앵커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같은 날도 말이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또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안정적으로 저베타 종목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은행이라든가 증권, 보험 이런 금융주 쪽들도 오늘 조금은 안정적인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무래도 연말 되면 배당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기아를 최종적으로 하면서 5개 완성차 업체들의 노사 협상이 최종적으로 무분기로 타결이 된다라는 타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기아 현대차들도 모처럼 만에 좀 반등 주면서 자동차 쪽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우려가 되니까 기대 속에서 더 쭉쭉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 또 페라이트라든가 이런 일부 전쟁 관련한 그러한 또 금속 관련한 종목들 또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이 다시 나타나니까 일부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도 다시 또 꿈틀대고 하는 그런데 또 그 안에서도 순환 흐름이 연출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징적인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응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연말 배당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보면은 이 다이아만 놓고 본다면 안정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아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급격한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하방을 잡아주면서 다시 이 다이아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추세를 잡아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흔들렸다가 다시 또 오늘도 올라오는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가 좀 더 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 직전의 고점이라든가 아니면 직전 고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움직임들인데 거래가 얼마나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 요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기아의 어떤 움직임, 현대차의 하방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상당히 뜬금포죠. 어떻게 보면 페라이트와 관련해서 이 대표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지속적인 이런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말이죠. 사실은 이 종목 역시 지난 상반기에 요 3월, 4월 이후에 이러한 그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3,000원 이런 종목이 일순간에 12,000원대까지도 갔다가 다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3,000원대 후반 4,000원에서 이렇게 또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한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쭉쭉 뻗어갈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니까
이러한 종목을 뭐 상따하겠다. 네. 이거는 좀 여러분들 자제해달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오히려 이제 뭐 흥부석유라든가 뭐 일부 대성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도 보이고 다시 반등을 주는 과정 속에서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 이러한 종목이 또 오늘 바톤을 이어받아서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도 보여주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류의 종목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이러한 부분들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이런 종목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면은 뭐 한순간에 여러분들 뭐 당일 기준으로 뭐 20, 30%, 30, 40% 손실 보는 거 아주 식은 죽 먹기다. 손실 그렇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20, 30%를 나는 2, 3%라도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대응하셔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연말에 배당이 조금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금융주들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또 그 외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금속이나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후장을 대비해볼 키워드도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네, 4,282억 원의 순매수, 우리 시장의 수급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뭘까요? 뭐죠? 뭐 4,200억 원치나 매수할 수 있는 뭐 기관이나 외인들이겠죠. 그렇겠죠. 네. 바로 외국인들의 어쩌게 매수세가 참 그런 거 보면 묘해요. 계속 온통 언론에서 어저께 아침부터의 기사가 외국인 뭐 이제 굿바이하는 셀이냐. 네. 뭐 외국인들 뭐 지속적으로 매도다, 뭐 제2의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외국인들이 어저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이 비관적으로 본다든가 또는 아주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을 아주 멀쓱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두방정들 떨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뭐 연속 일수를 따지면 뭐 15일이다, 16일이다 하지만은 네. 규모 자체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선물 쪽에서 공격적인 매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선물 쪽에서도 프로되는 모습들이 지난주부터 나타났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우리 연휴 기간이 있고 뭐 해서 16거래일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조 7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삼성전자만 3,200억, SK하이닉스 1,100억 이상을 순매수 보이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4,282억 원의 순매수를 이제 보여주었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대외 악재가 조금 그래도 네. 완화되고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뭐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장주들이 이 두 개니까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자라는 쪽이 하나가 있고, 우리 시장 전체의 어떠한 그 PBR 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0.9배라든가 뭐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업황의 개선 기대감까지 있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오고 그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진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도 적자폭이 대폭 감소되거나 또 HBM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저께 외국인들이 4,200억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또 팔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매수세들이 들어오곤 있지만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흐름들은 아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1위와 3위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이쪽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반도체 섹터가 앞으로도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이런 업황이 개선이 되는 쪽으로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요. 아무리 얘네들이 이걸 사고 싶어도 만약에 우리 네. 이은주 앵커가
미국 시장의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우리 시장을 매수하고 싶겠어요? 좀 대체제로 다른 것들 더 찾아볼 오히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네. 안전자산을 더 선호한다든가. 그리고 결국 우리 시장은 이머징 마켓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만약에 안정이 되고 걔네들만큼 어느 정도 살 만큼 샀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쪽에 싸운 거 뭐 없을까 하면서 그렇죠. 우리 시장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그 구도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의 안정적인 움직임이 더 이어져야 된다. 오늘도 1,35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오늘도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했던 거를 환매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쪽 라인들이 이 시그널들이 조금 더 안정이 돼준다면 외국인들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안정적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지만 이 환율과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면 들어오다 마는 거죠. 사더라도 나중에 사겠다는 얘기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어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들이냐를 체크하면서 시장에서 대응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인들이 어제 우리 이 반도체 대장주들의 순매수 행위를 보여줬던 부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될지 소장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공략주 리뷰를 또 도와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일주일 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사실 요즘은 오르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매수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수급만 있으면 사실 매수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사면 다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시장 정말 사기만 하면 다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퓨런티어를 딱 픽을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 받아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항상 그래요. 시장이 좋을 때는요, 뭐 진짜 뭐 시초가부터 쫓아가든 네. 아니면 뭐 장중에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거 막 쫓아가도 맞아요.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떻게 수급이 꼬이고 문제가 있고 제대로 어떤 후속 매수들이 유입되지 못하면 올라갈 때 미리 산 사람들은 매도의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 올라가나 보다 해서 털커덕 사면 그게 고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시장에서는 네. 오히려 고점 대비 좀 하락하고 하방 그렇다고 뭐 어디가 저점인지도 모르는데 달려들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그러한 종목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날도 여러분들 가온칩스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중에 36,000원까지 저점 잡고 37,000원 회복해 주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 10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종목의 위치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10월 달이면 이제 이 구간이고요. 지난 9월 12일 날 39,800원 고점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저점을 여기서 일단 잡았어요. 여기가 저점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그쵸.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시그널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파란 다이아에서 약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이날 음봉으로 밀리는 날이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최소한도 32,000원부터 31,500원 사이 종가 저가에 마감이 됐어요. 이 시간에 매수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반등 시도를 주고 33,400원까지도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밀리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도 오히려 매수가 크게 안 건드리면서 이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의 저점이 31,250원, 31,300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가 있느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이 그전에는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고점에서 샀으면은 서동구는 뭐 왼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잘 사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 항상 명심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같은 날 이제 고점이 나왔습니다. 이 고점 나오는 자리가 여러분들 또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이쪽에 또 직전에 고점대 있죠. 또 음봉이 아주 크게 이런 자리들도 있죠. 또 그 전에 이 9월 초에 여기 음봉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거래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네. 기다리세요. 일부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좀 이격도 벌어졌으니까 완벽하게 아직 빨간 다이아로 전환된 것도 아닙니다. 좀 기다렸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2차 목표가는 이제 직전의 고점 39,000원을 훌쩍 넘어가면 좋겠지만 아직 거래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한 38,000원 정도를 빨리 가주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 예, 2차 목표가 38,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네. 38,000원이 쉽게 가준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오. 예, 그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목표가로 38,000원 선까지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눌림목 매매가 뭐 쉬운 거는 아닌데 우리가 매직 솔루션과 함께 늘 좋은 타점에서 정말 좋은 포지션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소장님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그게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 정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이번 주 일요일에 도움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텔레치스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프론티어 같은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한 뭐 영업일수 5일 내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에 스윙 플레이도 가능한 네. 거고 그리고 또 오늘 내일 1박 2일, 2박 3일 또 당일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이 매직 솔루션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 빨간 다이아 안에서 또는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파란 선, 빨간 선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 단기 스윙 플레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매직이를 나의 친구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7시부터 특집으로 무료 공개방송 1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의 차트가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매직 솔루션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이번 주 일요일 강의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장님의 강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때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대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영원한 숙제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매수하고 잘 매도하는 게 영원한 숙제이고 또 누구나가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서동구의 매직 기법 공략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 그리고 잘 매수하고 잘 매도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 저녁 7시에 정말 깊어가는 가을밤입니다. 편하게 일요일 저녁 8시에 저와 함께
이 매직 솔루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 매수하고 잘 매도하는 법,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느냐, 오늘 매수해서 내일 일주일 후에 매도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 7시부터 1탄 여러분들에게 매지기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요, 정말 여러분들 경이로운 그러한 승률과 수익률, 방송이라서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론티어를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것이 잘 매수해서 잘 매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종가까지 기다리세요. 이 밴드에 들어왔을 때 제가 매수 영역을 제시해 드리죠. 정확하게 타점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31,500원 제시해 드린 가격.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불과 뭐 영업일수 며칠입니까, 여러분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매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 수익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갖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이실험 하시면 되는 거죠. 30%든 50%든. 그리고 제가 지금 제시해드렸던 38,000원까지 안정적으로 잘 가는지, 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면 35,000원에 일부 매도하신 분들은 뭐 34,000원이든 뭐 33,000원이 만약에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재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시장의 급변동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 여러분들 쉽게 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빠지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무너질 것 같습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생리입니다. 종목의 생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을 잘 보여주었다가 일순간에 시간이 가면서 하락하는 모습, 다시 또 저점 잡고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또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캔들하고 같이 한번 놓고 볼까요? 이 사이클의 방법이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정하게 움직여 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종목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급등, 조정, 급등, 반등, 또 급등, 급락, 횡보, 반등. 이러한 패턴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이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탈가 요 29,000원을 한 번도 터치하지 않으면서 바로 요 날 매수해 주면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러한 한가운데 자리에서 자,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매수 들어갑시다. 그러고서 손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러한 과정은 조정이지 이게 눌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눌림목과 조정이라는 것을 하락의 조정과 상승 이후에 더 상승하기 위한 눌림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피론티어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11% 뭐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러한 류의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제가 지난 8월 30일 날 여러분들께 현대오토에버 말고 또 다른 종목으로서 현대오토에버는 벌써 뭐 100% 넘어갔지 않습니까? 텔레칩스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3%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이 급등의 자리가 바로 상승의 기조에 있을 때 매수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 당시 때 이 여러분들 화면을 추천했을 때 8월 30일 날, 31일 날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최고가 9월 13일 날 33,700원이었습니다. 3만 원을 목표로 1, 2차까지 됐고 3차 목표가 35,000원. 고점 대비해서 53%의 이런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자, 불과 며칠입니까, 여러분들? 8월 30일 날 보름 정도 걸렸겠죠. 영업일수로 여러분들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여러분들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9월 13일까지만의 이 과정입니다. 8월 말 이 과정. 아주 강하게 다이아가 점점 볼륨이 커지는 과정. 이 구간들은 전부 다 조정의 구간이었습니다. 과감하게 저는 상승의 추이에 있을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것처럼 8월 말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9월 13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캔들하고 같이 볼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었습니다. 이때 그 당시 때 화면 그대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9월 13일까지만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8월 30일 날 여러분들 편입했고 그리고 이렇게 단숨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열흘 만에 50%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이 매직이는요, 추세를 잡고 강한 놈들은 엊그저께 여러분들 사마알루미늄 신고가 나는 거 보셨죠? 이러한 패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 최근까지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영원히 올라갑니까? 영원히 하락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고점에서 33,000원, 35,000원이 목표였지만 이 매도 시그널들이 다 나왔잖아요. 파란 시그널도 나오고 또 여기서는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됐고 1차, 2차에 걸쳐서 매도했으면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지금의 위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까? 아니란 얘기죠. 캔들하고 같이 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자, 8월 31일 날 매수. 급등.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인 하락 조정. 횡보했습니다. 자, 지금의 자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자리? 아까 피론티어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면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네라고 걱정하실 게 아니고 야, 이 종목은 이제 2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고 반등 시도를 하면서 변곡점을 보이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신호요? 여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자, 파란 다이아 나오고 조정 보이고 횡보하면서 파란 시그널, 빨간 시그널, 파란 선, 빨간 선 교차되는 이러한 구간에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저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기조에 있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추세를 잘 타고 이격이 좁혀져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손절도 아주 짧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 측면에서 이 텔레칩스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다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단기 스윙 또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금 사고 싶은 종목들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피킹할 줄 알아야죠. 그 노하우를 단기가 됐든 스윙이 됐든 중기가 됐든 일요일 저녁 7시에 1탄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있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은 현재 유한양행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73,500원, 비중은 16%라고 하십니다. 사실 8월, 9월 지속적으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랭라자와 관련해서 임상시험 기대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총 5조 원도 붕괴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신약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쭉 오르다가 다 반납을 했어요, 소장님. 좀 안타깝죠? 네. 예,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랭라자 병용요법 임상 결과라는 이 네. 내용들이 그 뭐 테스트 진행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네. 뭐 이슈 그거 소멸일까요, 그냥? 뭐 진짜 이게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모르죠.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거는 아무리 재료에 노출이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어떠한 그 이슈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급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한미약품이 뭐 로열티 받고 수출했다, 또 뭐 계약 체결해서 계약금 얼마 들어오고 마일스톤으로 얼마 어떻게 된다라고 네. 했다가 그것이 이제 뭐 문제가 돼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급락하는 것 같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 대한민국 그래도 최고의 제약사인 유한양행마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주가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비중이 16%시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요 7월 중순부터 사실은 주가가 아주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이 연출이 됐고 그 이후부터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 빨간 다이아가 상승 추세가 볼륨도 커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림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지기가 그걸 미리 알고 그러네요. 뭐 매수 매도의 어떤 수급을 같이 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상승이라든가 하락의 볼륨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그림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캔들의 모습들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상승 기조가 보일 때는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들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 8월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음봉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도 피로도를 엄청 느끼고 뭔지 모르는 이 어떤 오늘 같은 일이 나타난 것을 미리 알면서 일정하게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특히 외국인들의 이 하단부를 보면 거래량 바로 밑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뭐 만약에 이 부분이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해서 뭐 아주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면 리바운딩은 또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줄 수 있는 것이 6만 원대 후반 내지는 지금 73,500원인데 네. 뭐 7만 원대까지는 한 번은 다시 한번 반등은 한번 주고 또 한 번 무너지더라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하고 부정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와 준다면 주가는 영향을 좀 상당 기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급락을 한 만큼 일단 7만 원 선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하락폭을 최소화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펜오션이고요. 매수가가 2,43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이 52주 최저가를 찍고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펜오션도 앞으로 H&M 인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52주 최저가기 때문에 이미 수익 구간이고 뭐 당연히 계속 홀딩의 관점일까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게 사실이라면 네. 2,430원에 펜오션을 매수를 하셨다? 요거는 조금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 가격에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저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5년 전 가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5년 동안의 가격을 지금도 들고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가격만 놓고 본다라면 네. 만약에 저 가격이라고 그러면은 네. 당연히 이건 매도죠 지금. 아, 자, 페노션이 하림그룹의 계열이죠. 네. 뭐 HMM 인수 참여도 했고 이 잘못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거 승자의 저주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세계 경기 자체가 지금 뭐 유로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위해서 공급망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중동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고 뭐 이것이 이제 또 뭐 아시아 쪽으로도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마찰 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네. 얘네들이 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동량이 줄어드는 테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벌크선 위주인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해운업이라든가 이런 게 뭐 지금 뭐 우리가 운임지수, 발틱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볼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 당연히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그림 봐도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뭐 파란 다이아가 그냥 내리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최소한도 이러한 모양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이거는 매도의 반등이다. 예,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저분 말고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해야 될 업종이나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당분간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가 맞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매도의 관점으로 현재 구간에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S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현재 11만 5,700원 선 그리고 비중은 9%라고 하십니다. LS도 올 한 해 동안 뭐 계열사들이 다 골고루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참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떠한 이런 업황이라든가 환경이 좋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네. 뭐 매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는데 다행히 비중 9%면은 언제든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지금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7월 달에 전체적으로 같이 반등을 줄 때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다이아가 하락 추세 계속 유지되고 있죠. 매수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추시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빨간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까지 움직임을 조금 보시고 만약에 이번 주에 이번 연출됐던 이 저점의 자리들이 잘 유지가 돼준다.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만 원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는 네. 언제든지 신규도 가능한 자리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뭐 11만 5천 원인데 네. 이렇게 좀 분위기 좋아지면 뭐 금방 또 이런 종목은 뭐 11, 2만 원은 쉽게 가니까 오히려 9만 원 초반 자리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뭐 11만 원, 12만 원 선까지도 일단 가능성은 열어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소장님,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제가 참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예 오늘 종목이 없다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네.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팔방미인이라고 좋게 얘기하면 할 수도 있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도대체 주력이 뭐야?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가의 위치는 뭐 여기서 뭐 더 빠질 자리가 있겠나 해서 미래 나노텍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LCD 백라이트 유닛용 이 광학 필름이라든가 죄기 반사 필름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또 자회사 상신전자를 통한 이 페라이트 코어 전기차 리액터 납품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회사니 미래 첨단 소재를 통해서 음극재라든가 또 리튬 관련해서 캐나다 쪽에서 또
건물 공장도 짓고 네. 납품도 추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뭐 제대로 걸리면 이거 한 방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뭐 이런 네. 생각도 또 골고루 잘 되면 좋겠는데 이후에 어쨌든 지금의 주가는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정말 좋은 이러한 그 전성기를 올 초에 네. 이렇게 누렸다가 참 진짜 급락하고 반등 주고 또 반등 주고 또 급락하고. 근데 이제 점점점 지금의 구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다이아가 이렇게 아주 강한 이러한 그 매도의 볼륨이 커지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그러면서 옆으로 들어눕고 있죠. 예, 그러면서 계속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번에 이렇게 연출됐던 이 16,500원에서부터 16,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가격 조정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점을 다져주면서 위쪽으로 가고자 하는 힘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어저께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도 한번 네. 나와주면서 한번 양봉이 크게 연출됐었는데 16,000원을 이탈가로 잡고 지금 17,500원부터 17,000원 뭐 이 정도 가격 현재 뭐 17,6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철저하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뭐 500주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오늘 100주, 200주 정도만 요 17,5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 매수하시고 또 오늘 만약에 순간적으로 밀린다 그러면 다 채울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내일 또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간은 철저하게 위험을 회피해 가면서 분할 매수 나누어서 네.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들이다라는 거. 1차 목표가는 짧게 2만 원을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리튬주들이 반짝일 때 함께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은 약 6% 정도 하락하면서 17,0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17,500원 선 아래로 충분히 매수밴드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선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 시간대 그리고 종목 상담 또 공략주 시간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매직 솔루션 드디어 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정보들 더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강연회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 차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아예 없어도 참여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냥 뭐 빨갛고 파랗구나. 이것만 아시면 색깔 됩니다. 구별만.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파란 시그널과 빨간 시그널 전반적인 추세를 보는 정도의 수준이라도 충분히 매직 솔루션을 통해서 수익 구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법 이번 주에 함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45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7일 동안 매직 솔루션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장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